14달러어치의 고철과 흔한 점토 더미가 현재 연료, 소음, 움직이는 부품 없이 연중 무휴 24시간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돈 0.25달러짜리 티라이트 양초 하나면 오직 온도 차이만을 이용하여 최신 LED 배열을 6시간 동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흙속 3피트 깊이에 묻힌 수동형 바이메탈 루프는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무한정 세류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 기술이 120억 마일 떨어진 나사 탐사선에 사람의 손길 한 번 닿지 않고 45년 연속으로 전력을 공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1977년 나사 엔지니어들은 화학 배터리가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보이저 임무를 위한 열 수학 기술을 승인했지만 그들이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50년 파르티아의 장인들은 철과 구리로 만든 항아리를 이용해 전류를 얻었고 기원전 400년 페르시아의 건축가들은 열경사도를 수확하여 사막의 물을 얼렸습니다. 그 후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산업은 여러분이 이를 알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각에 특허를 낼 수는 없으며 절대 고장 나지 않는 기기에 구독료를 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베크 효과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이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볼까봐 두려워하는 세계의 글로벌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굳게 잠가둔 금고를 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들이 지우려 했던 것을 지켜냅니다. 2018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의 강천 박사는 에너지 물리학의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복잡한 원자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바이메탈 특성을 이용해 열 공진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이 장치를 한낮의 태양과 한밤중의 공기 사이에 9배 시툰티키 온도 차이에 노출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직 시간의 흐름만으로 수확해낸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전류였습니다. 100달러짜리 리튬 이온 파워뱅크가 500회 충전 주기마다 용량의 20%를 잃는 반면 천 박사의 프로토타입은 화학적 열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흙 속에 놓여 숨을 쉴 뿐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표준 상업용 센서에 비해 전력 밀도가 10배 증가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자 한 판보다 저렴한 장치가 24시간 신뢰성 테스트에서 500달러짜리 태양광 조절기를 능가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와도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과학이라고는 잠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대의 실험실은 사막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이제야 따라잡고 있을 뿐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수학적 계산은 구리와 철로 이루어진 15달러짜리 장치가 여러분의 집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음을 증명하지만 역사를 안다면 이것이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250년 파르티아 제국의 먼지 쌓인 작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400년입니다. 한 페르시아 건축가가 카비르 사막에 타는 듯한 더위 속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는 압축기도 전력망도 없지만 하나의 임무가 있습니다. 화씨 120도의 열기 속에서 얼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래, 점토, 염소털을 섞어 만든 내열성 모르타르인 사루주로 거대한 원뿔형 구조물인 야흐차를 짓습니다. 밤의 사막 공기를 깊은 지하 도랑으로 유도함으로써 그는 영구적인 온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동고가 아니라 열 질량 수학의 걸작입니다. 그는 특정 물질로 뜨거움과 차가움을 분리할 때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단 1와트의 외부 전력 없이도 연중무휴 24시간 냉각을 제공하며 수세기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실크로드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기원전 250년경 현대 바그다드 근처의 쿠주트 라부 작업장에 있던 한 파르티아 장인은 훨씬 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냅니다. 그는 5인치짜리 점토 항아리를 가져와 둥글게 만구리 원통을 넣고 역청 플러그를 사용해 중앙에 철 막대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역할을 하는 단순한 발효 포도즙을 붓습니다. 1938년 독일의 고고학자 빌헬름 코에니히는 이 항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저장용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배터리였습니다. 1978년 스미스 칼리지의 현대 연구원들이 이를 복제했을 때 그들은 1.1비어의 연속 전류를 생산해냈습니다. 기원전 250년에 0.9먼지스 달러짜리 항아리가 오늘날 4달러짜리 듀라셀 배터리가 하는 일을 정확히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1,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인 보석의 전기 도금에 사용되었으며 바르티아인들은 와인 한 잔 값으로 이를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더 커집니다. 때는 서기 80년입니다. 로마의 엔지니어들은 대형 목욕탕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닥을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포코스트를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필라이라고 불리는 세라믹 기둥을 통해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그들은 외벽의 차가운 돌과 대비되는 거대한 열경사도를 만들어냅니다. 주류 역사는 이것이 단지 안락함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지만 물리학은 이것이 정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음을 밝혀냅니다. 그들은 지구를 방열기로 사용하여 거대한 석조 단지 전체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세계 최초의 수동형 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정 지역의 우연이 아니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이 건너지 못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바다 건너 6,6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서기 1000년경 페루의 모체인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마나 바그다드와의 어떠한 접촉도 없이 그들은 전기화학적 치환을 사용하여 구리에 금을 도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금속이 전해질로 연결될 때 흐름이 생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MIT의 헤더 레크트만 박사는 이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대장장이들이 안정적인 저전압 전류를 필요로 하는 정교한 전기화학 수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전류를 환경 자체에서 수확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지된 증거입니다. 4개의 문명, 3개의 대륙, 그리고 4,300년에 걸쳐 기록된 응용 사례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에너지가 기업의 상품이 아니라 지구의 자산인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표준이었습니다. 14세기 동안 인류는 한 번 사서 영원히 사용하는 에너지 모델로 작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1821년 토마스 제베크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기 요금이 영원히 아닌 이유이니 계속 들어보십시오. 1821년 토마스 제베크는 열전 회로를 발명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거물들은 전력망이 더 낮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5달러짜리 바이메탈 루프가 유지 보수 없이 50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전력망을 선택했습니다. 고장 나지 않는 물건으로는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제국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앙 집중식 전력망과 화학 배터리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영원히 구독 형태로 팔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무료열을 수확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월급을 수확합니다. 이 이면에 있는 과학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업계가 태양 아래서 성능이 저하되는 5,000달러짜리 태양광 배열을 여러분에게 파는 동안 13달러짜리 열 솔루션은 그늘에 놓여 영원히 작동합니다.
제베크 효과의 분자 과학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1995년 웨일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마이클 로우 박사는 이 억압된 과학의 결정적인 성경이라 할 수 있는 CRC 열전학 핸드북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전기 효율의 성능 지수인 ZT 값이 자연의 고정된 한계가 아니라 설계상의 선택임을 증명했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이는 포논 드래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를 붐비는 플랫폼의 정신없는 통근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메탈 접합부의 한쪽을 가열하면 그 전자들은 균형을 찾기 위해 차가운 쪽으로 몰려갑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전자 펌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20짜리 디지털 고기 온도계를 작동시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물리학이지만 규모를 키우면 연중 무휴 24시간 발전기가 됩니다. $4,000짜리 태양광 배열이 해가 지는 순간 0와트를 제공하는 반면 30도의 밤 공기와 대비되는 55도의 흙 속에 묻힌 제베크 배열은 100%의 듀티 사이클을 제공합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최고급 $3,500짜리 리튬 배터리 뱅크는 3,000회의 충전 주기, 즉 약 8년의 수명을 가집니다. 산업용 고철 처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인 니켈 크롬과 구리 니켈을 사용하는 바이메탈 접합부는 문서화된 평균 무고장 시간이 200,000시간에 달합니다. 이는 22년 동안 끊임없이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13짜리 고철 루프 하나의 수명에 맞추려면 $3,500짜리 배터리 뱅크 3개를 사야 합니다. 동일한 20년의 에너지 사용 기간을 두고 $7,500 대 $13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카시니 임무 중에 이를 승인했으며 연간 0.8% 미만의 성능 저하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조차도 이러한 고체 상태의 물질을 비활성이며 안전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료 평가를 거친 확인과 $10,000의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철물점에서도 이 키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 규모의 열수학에 대한 보조금은 중단되었습니다. 특허는 어두운 기업의 기록 보관소에 처박혔고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및 배터리 산업은 연간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입니다. 테슬라, 파나소닉, 듀크 에너지와 같은 거대 기업들은 단 하나에 타협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 즉 반복 구매로 운영됩니다. 그들의 혁신은 전적으로 계획적 구식화에 의존합니다. 만약 테슬라 파워월의 성능이 매년 저하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성장 전망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주주들에게 $13의 비용이 들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며 30년 동안 지속되는 기술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회에서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재앙적인 재정 손실입니다. 동네 철물점에서 제베크 발전기를 살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루멜이나 크로멜의 근본적인 특성에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수십억 년 동안 지각에 존재해 왔습니다. 업계는 물리학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응용을 묻어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문서화된 억압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2005년 에너지 정책법은 분산형 열 수확을 위한 경로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보조금을 중앙 집중식 전력망,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IEEE 표준 129-447이 등장했습니다. 이 단독 운전 방지 코드들은 안전 규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봉쇄 역할을 합니다. $3,000짜리 업계 인증 스마트 게이트키퍼를 구매하지 않고는 단순한 수동형 입력을 가정에 연결하는 것을 사실상 불법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억제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너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00달러짜리 상업용 배터리 뱅크는 결국 수명이 다해 교체해야 하므로 좋은 제품입니다. 14달러짜리 열 루프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작동하기 때문에 나쁜 제품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일 테니까요. 대신 그들은 부품들을 특수산업 장비로 재분류하여 평범한 주택 소유자가 매월 400달러의 청구서를 대체할 13달러짜리 대안을 결코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구상 99%의 사람들보다 에너지의 진정한 비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카르텔이 수십 년 동안 지우려 했던 것을 지켜냅니다. 다음 내용은 그들이 여러분이 절대 듣지 않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여기서 솔직해져야겠습니다. 13달러짜리 점토 항아리로는 냉장고나 중앙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열전 소자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거대한 급증이 아니라 꾸준한 세류를 제공합니다. 차가운 쪽이 뜨거운 쪽과 같아질 정도로 가열되면 전류는 즉시 끊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를 관리했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전력 소모가 큰 사치품보다 꺼지지 않는 불빛과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은 진흙과 깊은 그늘을 사용하여 온도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식을 가지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접용품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알루멜 한 스풀과 크로멜 한 스풀, 구체적으로 K형 열전대 와이어를 약 9달러에 구입하십시오. 원예 센터에서 테라코타 화분 2개를 4달러에 구입하십시오. 총 비용은 13달러입니다. 1단계, 각 와이어의 4인치 길이만큼 절연체를 벗겨냅니다. 2단계, 알루멜과 크로멜의 끝을 단단하게 3인치 길이로 꼬아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열전대 접합부입니다. 3단계, 이 접합부를 작은 화분 안에 넣고 0.5달러짜리 티라이트 양초나 장작 난로와 같은 열원 위에 놓습니다. 4단계, 와이어의 반대쪽 끝을 찬물이나 축축한 흙으로 채워진 두 번째 화분에 넣어 반결기를 만듭니다. 멀티미터나 저전력, LED를 차가운 쪽 끝에 연결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제베크 효과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오리건주의 고지대 사막에 사는 케일럽이라는 오프그리더가 이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는 18달러 어치의 바이메탈 와이어를 장작 난로 연통에 감았습니다. 14일간의 정전 동안 이웃의 100달러짜리 태양광 배열 24개가 2피트 두께의 눈 아래 파묻혀 있을 때 케일럽의 난로는 연중 무휴 24시간 내내 12와트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화학 배터리 없이 2주 연속으로 5개의 LED 램프와 통신용 무정이의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계산을 비교해 보십시오. 수동형 고철 루프에 든 12달러대 깨지기 쉬운 태양광 및 인버터 시스템에 든 2,400달러입니다. 여러분은 상업용 가격의 0.7%로 발전기를 만든 것입니다. 고장날 움직이는 부품도 없고 누출될 화학 물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독립의 정의이며 여러분의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이 타임라인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원전 400년 페르시아의 사막 원뿔에서 기원전 250년 바그다드의 구리 항아리까지, 서기 80년 로마의 목욕탕에서 서기 1000년 모체 문명에 신성한 금도금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에너지가 지구의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1821년 토마스 제베크가 그 수학적 원리를 정립했습니다. 1977년 나사는 이를 이용해 별에 닿았습니다. 과학은 확립되었습니다. 역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14달러짜리 바이메탈 루프가 3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보다는 취약한 전력망에 대한 월간 구독을 여러분에게 파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이 지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라크의 점토, 로마의 돌, 제트 추진 연구소의 기록 보관소, 그리고 대학 도서관의 조용한 서가에서 기다렸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문명들은 열경사도 위에 그들의 유산을 세웠지만 현대 세계는 방전된 배터리를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취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돌아왔고 이제 여러분도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발밑의 에너지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씨앗을 심고 고대인들의 도구를 되찾는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지우려 했던 것을 지켜냅니다. 금지된 지식의 다음 금고가 곧 열립니다.